안녕하세요. 세무서과 원장, 성형외과 전문의 의학박사 홍종우입니다. 경력이 많다는 건 제가 나이가 많다는 얘기인데 오래 많이 했죠. 젊었을 때는 안면 윤곽술 전문이라고 이렇게 해서 그걸 진짜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게 볼초림도 오고 뭐 늘어지더라. 그래서 제가 제 환자들 위주로 주로 이제 거상술을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건데, 초창기 때는 이제 클래식하게 교과서에 나온 대로 안면 거상술을 했죠. 그것대로 수술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제일 이제 흔한 게 구레나루가 없어지죠, 구레나루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과거대로 하면은 이제 좀 약간 흉터가 귀 앞쪽에 좀 보일 수가 있고요. 활경은 처리가 그때 안 됐어요. 목주름 수술할 때 그 세로 목주름이 여전히 좀 남아있는 경우가 많았고, 눈가주름 제거 수술은 제가 초창기 때도 했는데, 과거의 교과서를 보면은 이 외측 알륜근 제거술을 한 교과서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걸 안 했는데, 어떻게 변했느냐? 절개선이 이때 제일 많이 변했고요. 구렛나루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게 제일 문제라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그걸 고민을 많이 했고, 그래서 절개선이 헤어라인에 따라서 절개를 한 경우도 있어요. 제가 일시적으로 한 2, 3년 정도 그렇게 했는데, 그 흉터가 앞쪽이 좀 보이더라. 그래서 그걸 또 어떻게 해결할까 그 고민을 하다 보니까 헤어라인 속 들어가면서 구렛나루 살리는 방법을 제가 고안하게 됐어요. 구렛나루 옆선의 그 흉터는 이제 해결이 됐는데, 밑에 또 흉터가 좀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 보니까, 그것도 이제 제가 그 피판을 갖다가 디자인하는 방법이 좀 달라졌는데, 그 방법도 좀 틀려졌고요. 그래서 이것도 해결되고, 그럼 귀 앞쪽에 남아있는 이 흉터, 이쪽도 이렇게 일자로 하면은 이렇게 절개하는 경우가 많죠? 그럼 여기 흉터 보여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헤어라인에 따라서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흉터 안 보입니다. 그리고 그 귀 앞쪽에 있는 이 흉터도 연골 내측과 경계 부위에 따라서 절개하기 때문에 안 보이고, 칼기계 현상이 생긴다든지 이런 것도 제가 이제 수술법이 달라졌죠. 이것도 이제 더 이쁘게 만들어주고 살려주는 방법. 그 진짜 어려운 거는 뭐냐? 그 다음에 이제 한 게 몸 밑에 있는 이중턱, 이 지방 제거와 활경근의 제거에 대해서는 한 10년 정도 될까요? 제가 한 안면 거상술한 지 20여 년 되는데, 이 활경근 처리하기 시작한 게 이제 10여 년 전이에요. 이제 살살 하기 시작해갖고 지금까지 왔다. 왜냐하면 활경근 제거하는 거는 누가 특별히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교과서를 봐도 제거를 하거나 뭐 묶어주고 뭐 이런 것만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데, 그걸 했더니 효과가 별로 없어요. 왜 효과가 없느냐? 제가 그거 했더니 환자가 한 3, 4년 지나면 계속 뭐 상했다고 컴플레인하고 이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하나 이거 고민하다 보니까 조금씩 더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는데, 그래서 현재로서는 활경을 거의 80%, 90% 이상은 제가 제거해드립니다.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환자들 자체도 그 얘기를 해요. 근육이 그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은데. 무서워하고 좀 약간 불안하고 찝찝해 한단 말이에요. 왜 이제 설명드리는데 그거 아무 문제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활경근 제거하게 되면 안면신경이 지나가는데 뭐 그것도 조심해야 되고, 밑에 큰 혈관도 지나가고,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해부학적으로 제가 그걸 알게 된 거지. 처음부터 그걸 가르친 사람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일 많이 변한 게 절개선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 4번에 걸쳐서 크게 변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활경근 제거라든지 근육 제거라든지 얼굴 윤곽선 만들어주는 거는 3번 정도 조금씩 달라졌다. 모르죠? 또 앞으로 이제 또 달라질지. 제가 수술한 환자들이 문제가 생긴 게 그런 게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해결할까 뭐 그런 고민을 하면서 수술법이 좀 달라지겠죠. 그렇지만 현재까지 지금까지 그렇다. 제가 한 수술은 저 자신이 한 8, 90% 만족하는 것 같아요. 그 방법이. 아직도 저도 한 10에서 20%는 해결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뭐 그런 것도 앞으로 어떻게 하면 해결될까 좀 생각을 하고 있죠. 글쎄요, 제가 보기엔 그 알륜근하고 활경근을 다 제거하는 건 저천한 사람은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외축 알륜근 제거해서 눈가주름 제거하는 거는 그건 한 40년도 50년도 넘었거든요, 사실은. 그 레전트 할 때부터 저희 그 박사님이, 스승님이신 그 백세인 박사님 다 하신 거예요. 근데 왜 그때는 그 다들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또 박사님이 논문 발표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거는. 그리고 뭐 텍스트북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 게 없는 것 같고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사병원에서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활경근 제거는 이제 뭐냐면, 그건 진짜 어려워요, 진짜. 저도 그건 뭐 10년 전부터 조금씩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건데, 굉장히 두껍고 어디까지 있는지 찾기 힘들어요. 그게 제일 어려운 부위다. 활경근 제거하는 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뭐 한 20여 년 전에는 안면 거상술? 이런 뭐 한 60 넘어서 70, 할머니들이 하는 거지. 50대 때 잘 안 했어요,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50대 아줌마들이 제일 많이 한 거는, 좀 사시는데 지장이 없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이
미적으로 관심이 있어서 좀 수술을 많이 했지,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는요, 저희 병원 빼놓거나 막 주름 수술을 하는 병원이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면 환자들 니드가 없으니까. 본인들이 뭐 50 넘었다고 해서 뭐 그 수술을 원하고 그 하려는 그런 니드가 없었어요, 그때는 한국 사람이. 그건 서양 사람들 선진국에서 많이 하는 수술이었는데, 대부분이 뭐 못해도 50 넘어야지 다 한 수술이죠. 근데 언제부터 이게 조금씩 나타났냐? 저는 이제 윤곽 수술이 막 굉장히 퍼플해지니까. 윤곽 수술이 과거 별로 안 했잖아요. 그때 제가 내전탈 때 윤곽 수술 우리 병원밖에 거의 없었어요. 다른 데는 한 게 거의 없어요, 거의. 진짜로. 윤곽 수술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게 2000년 초까지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그 안면 윤곽 수술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했지만 연무 쪽이 남아 돌아가잖아요. 그거 처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고민하다 보니까 이제 권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도 사실은. 리프팅 하라고 그러면은 젊은 사람들한테 그걸 40대 한테 리프팅 하라고 그러면 좀 말하기 좀 그런 처진 사람들 위주로 좀 하기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까 윤곽 수술보다 어떤 경우는 더 효과가 있더라. 그리고 윤곽 수술로 뼈 수술로 해결이 안 된 부위도 해결이 되는 데가 있더라.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뭐 20대도 많이 와요. 왜냐하면 윤곽 수술 무지무지하게 하니까 양악 수술, 뭐 윤곽 삼정이니 뭐 부숴가지고 다시 만드는 것 같은 그런 식의 수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연무 조직 같은 게 막 늘어나고 막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20대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연령대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알고 신분하고 20대 젊은 사람들하고 비교를 하려면 저 같은 경우 외국인들은 대부분이 20, 30대예요. 40대 초반. 사실은 저한테 찾아오는 외국분들은요 50대 이상 별로 없어요. 뭐 한국까지 와가지고 나이 든 사람들이 그런 뭐 하겠어요, 이게? 자기네 가서 그냥 조금만 땡겨도 될 텐데.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오는 거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제 보통 50대 이상 수술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뭘 고민해야 되느냐.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얼굴 흉터가 보이면 좀 안 좋죠, 굉장히. 나이가 몇 살인데 벌써부터 그거 한다고 좀 그럴 거 아니에요? 최대한 흉터를 가려주고 뭐 이런 방법을 많이 고안하게 된 겁니다. 안면 거상술이라는 거는 사실은 과거에는 노안성형이죠, 노안성형. 말 그대로. 나이 든 사람도 하는 거예요, 그냥 60대 이상 먹은 사람들. 그런데 지금은 윤곽 수술하고 비슷하게 돼버렸어요. 트렌드가 많이 바뀌고 연령층도 많이 바뀌었다. 이게 그렇게 무섭고 큰 수술은 아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